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네, 한 주간의 평화 관련 뉴스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지난 6월 26일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적 절차가 민주적,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미래,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평가로 절차 타당성을 얻으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대중이 지지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외교부 장관까지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새 정권은 사드 배치를 모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발언들이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면은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고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중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구장창 사드 배치 철회를 이야기해왔었는데 그 이유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아서 우리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 생각해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촛불 시기나 그 대선 시기 혹은 이때의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요. 그냥 국회에서만 논의하자라는 절차 문제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실제 그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드 배치를 반대한 적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촛불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를 알기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환경 영향 평가나 국회 논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땅을 공짜로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면 땅을 내놔라 얘기하면 바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리고 중국이 반발하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이 미중 간의 군사적 대결창이 한반도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인데도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정부가 전혀 고려하거나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려고 저희가 촛불을 들고 이러려고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한 게 아닌데 정권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사드와 문재인의 사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중국을 달래가면서 사드 문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다시 한번 너무나 화가 나는 시점입니다. 네, 사드 배치는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친다는 것, 결국엔 환경 영향 평가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적 타당성을 지켜간다는 것, 거기에서 얘기하는 민주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 국민, 이 땅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사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외신들이 청와대까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중에 CBS 인터뷰 내용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서도 자기는 군사훈련 중단이나 축소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앞으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내지 축소를 미국에 제시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는 것, 그 다음으로는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단계론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에 대해서 미국과 완전하게 일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한미간 군사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미간 군사훈련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해서 그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이야기를 하고 혹은 그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도 어떤 이 북한의 핵을 완전하게 폐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런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 문정인 특사가 이야기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내지 축소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축소부터 살펴보면,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한 축소는 한반도 군사훈련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핵 전력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력 자산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인데요. 전력 자산이라고 하면 항공모함이나 핵 추진 잠수함,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투기들이 군사훈련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미국의 전력 자산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때마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2010년 군사훈련부터 들어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일 회기를 주장하면서 미중 간의 어떤 세계 동부 태평양에서의 패권을 군사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군사훈련을 2010년 7월달에 불굴의 의지 군사훈련 실시합니다. 이때부터 매번 훈련에서 그 핵 전력 자산들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매번 들어오지 않았었다는 거. 그래서 분명하게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한반도 땅은 작기 때문에 이런 어마무시한 핵무기까지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중단인데요. 중단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미국이 팀 스피드 군사훈련을 92년에 북한과의 핵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3년도에는 미 군의 숫자를 줄여서, 원래는 20만 명의 군사훈련이 하던 것을 10만 명으로 전체 규모를 줄여서 훈련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군사훈련을 북한과 핵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동안에는 중단한 적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북한과의 핵 문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내지 축소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꼭 우리가 거쳐야 되는, 혹은 꼭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생각해보면 같은 동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예 한미연합 군사훈련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과정에서 일시 중단이나 이런 것도 해결책의 하나로 또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미국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이제 한판 얘기를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인데, 이미 지난 6월 14일에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한미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떠났죠. 그런데 2007년에 했던 정상회담이나 2000년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김대중 노무현, 특히 김대중 정권에서의 남북관계의 어떤 폭발적인 개선은 북핵 문제랑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과의 어떤 적대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남한이 굳건한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핵 폐기를 얘기하는 순간 북한과의 남북 대화나 관계 개선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노무현 정부 내내 남북 대화의 의제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를 남북 대화 속에 끼어드는 이상 어떤 대화 재개나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아까 그 CBS 앵커가 트럼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은 트럼프가 허가를 주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꼭 견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반도 핵 문제는
북한의 어떤 일방적인 양보와 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대 극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반대 극부는 어떤 식량 지원이나 에너지 지원이 아닙니다. 94년에는 에너지 지원을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국전쟁 이후부터 계속되었던 적대시 정책이 없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거고, 북한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도 좀 설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참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날아가고 있겠죠. 날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날아가는 동안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1,000만 국민이 들었던 촛불의 민의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국에 가서도 트럼프에게 전달할 것 정확하게 전달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요 평화 뉴스 다음 주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